우선 데이터베이스 커맨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커맨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한 것이 그 허락된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든가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쿼리를 던져서 그 해당하는 결과값을 리턴 받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뭔가 오토메이션을 하거나 반대로 저희가 뭐 엑셀이나 텍스트, CSV 파일로 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그 인서트를 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오토메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커맨드를 사용해서 손쉽게 그런 정보들을 셀렉트하거나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 또는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프로시저가 있다면 이 프로시저를 콜해서 저희가 원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커맨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New 버튼을 누르시고 워크벤치를 누르시면 저희가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창들이 조회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nect, Disconnect, SQL Query, Insert, Update, Delete, 그리고 Stored Procedure를 실행할 수 있는 커맨드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속을 해야 되고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쿼리라든가 어떤 딜리트 쿼리, 그 다음에 인서트 쿼리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로컬 컴퓨터에 MS SQL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메이션 U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밑에 보시면은 오토메이션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해당하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지금 두 개의 컬럼, name과 age라는 두 개의 컬럼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오토메이션을 생성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셀렉트 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각종 커맨드들이 보이게 되는데 커넥트, SQL 쿼리,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인서트 업데이트, 런 스토어드 프로시저 라는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커넥트를 선택을 하고 밑에 보시면은 세션 네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엑셀 커맨드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동일한 건데요. 저희가 만약 그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멀티로 접속을 해서 뭔가 각각의 RPA 오토메이션을 수행을 하고 A라는 세션에서 B라는 세션 값으로 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달라야지 각각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션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는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걸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알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옆에 보면은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로컬 컴퓨터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해당한 지금 보시는 리스트에 리스트업이 되실 거고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뭐 MS SQL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QL 서버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업무 시스템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일 텐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리스트업이 된다 그러면 해당하는 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지금 제가 접속하는 SQL 서버 세팅하는 것과 유사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SQL 서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서버 이름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MS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세팅을 해줘야 될 게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SQL 서버가 제 로컬 PC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윈도우 NT 통합 보안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그온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토메이션 U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오토메이션 U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설정할 정보들은 다 설정이 된 거고요. 그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연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확인을 눌러서 해당하는 내용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와서 해당하는 테이블 정보를 가져와서 셀렉트를 하고 그런 로직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선배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하셨으면 항상 꼭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끔씩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나중에 처음에 한번 프로세스를 시작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커넥션이 여러 번 되는 경우에 그 커넥션 풀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디스커넥트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셨으면 꼭 종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디스커넥트를 선택을 해서 제가 연결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세션 네임을 입력을 하고 우선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지금 끊는 것까지에 대해서 지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SQL 콜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실제로 지금 테이블 상에 있는 데이터 값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저희가 select query를 작성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select asterisk table name을 하시면은 해당하는 정보를 읽어 오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 쿼리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 안에 쿼리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쿼리를 좀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토메이션 U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오토메이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값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입력을 해주시고 만약 그 쿼리가 쿼리로 추출된 결과값을 CSV 파일로 내려받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export data to CSV라는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결과 테이블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CSV를 선택하셔서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만약 해당하는 테이블에 데이터 값이 있다 그러면 CSV 파일이 해당하는 경로에 저장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글을
인케이스 한글인 경우에는 UTF-8을 꼭 선택해 주실 권장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CSV 파일이 이미 해당하는 경로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append to the already existing CSV 파일이라는 걸 체크를 해 주셔야지 해당하는 결과값이 계속 appending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ppend to already existing CSV 파일을 선택을 하고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connect는 맨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봇을 저장을 하고, 오늘이 8일차이기 때문에 8이라고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바꿔서 002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실행하시기 전에 일단 해당하는 테이블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토메이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오토메이션이라는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태스크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실행이 끝났고 제가 아까 저장했던 경로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런 데이터가 아무런 데이터가 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CSV 파일이 생성이 되지가 않는데요. 저는 여기서 수비로 해당하는 테이블에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행 편집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DH라고 입력을 하시고 21이라고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조회해 보면은 지금 DH2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저희 클라이언트에 돌아와서 저희가 생성한 봇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봇이 실행이 될 거고 다시 저희가 결과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셀렉트라는 CSV 파일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폴더로 가서 select 데이터베이스 셀렉트라는 CSV 파일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DH20이라는 결과값이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결과값을 CSV 파일로 떨어뜨리는 것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저희가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인서트하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커맨드를 인서트 업데이트 커맨드를 선택을 하셔야지 인서트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다시 insert into query를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그 전에 셀렉트를 했던 거는 디세이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해당하는 값이 테이블에 DH2로 인서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서 해당 쿼리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뉴얼로 입력했던 DH, 그 다음에 제가 태스크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던 DH2라는 값이 입력이 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인서트문을 썼지만 업데이트를 하실 때는 업데이트문을 입력을 하시고 해당하는 필드와 그 컨디션을 주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딜리트 문을 하나 추가를 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커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해당하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에 세션을 지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dh2라는 유저네임이 dh2라는 값을 한번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딜리트 문을 입력을 하고 세이브를 하시고 태스크를 세이브 하시고 런을 누르게 되면은 봇이 마찬가지로 다시 실행이 될 거고 돌아와서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셀렉트문을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뉴얼로 입력했던 DH만 남아있고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태스크로 생성을 해서 인서트한 DH2라는 값은 삭제가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DB에 접속을 해서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하거나 인서트 하거나 딜리트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어떤 특정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들이 더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준비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name age excel이라는 엑셀 파일이고요. 여기에는 보시면은 지금 6명의 이름과 6명의 age가 들어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읽어서 루프를 돌려서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저장하는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엑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엑셀 파일을 열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픈 스프레드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오고자 하는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제가 읽고자 하는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엑셀 파일에서 보셨듯이 그 해당하는 엑셀 파일에는 헤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헤더 정보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할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컨테인 헤더라는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 로우부터 데이터로고 인식을 하고 해당하는 로우부터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인 헤더라는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Cell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getCell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서 저는 모든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get all cell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값들을 이제 루프를 돌려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하는 로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each row in on excel data를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값을 가져왔다 그러면 엑셀 파일을 열어서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인서트문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서트문을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인서트문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여기에 다이렉트로 dh2와 18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스템 변수,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서 사용한 값을 순서대로 읽어와서 그 각각의 로우별로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컬럼의 값이 지금 엑셀의 첫 번째 컬럼의 값이 name이고 두 번째 컬럼의 값이 age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2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엑셀 컬럼의 값을 읽을 거기 때문에 엑셀 컬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이 name이니까 이를 입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컬럼이 age, 마찬가지로 F2를 눌러서 엑셀 컬럼을 선택을 하시고 2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엑셀 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각 로우별로 가져와서 해당하는 인서트문을 실행하는 쿼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쿼리를 작성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줬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쿼리가 작성돼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텍스에 맞춰서 쿼리를 작성하셔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쿼리를 꼭 작성을 해주시고 권장드리는 거는 일단 쿼리를 작성하셔서 그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어 클라이언트에 붙여 넣으시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내용을 입력해 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서트문을 만들고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한 태스크를 다시 저장을 하고 좀 더 확인 차원에서 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들어있는 값이 dh에 21이라는 값만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런 버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태스크는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해당하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각 로우별로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DB에 인서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엑셀 파일이 오픈이 됐고요. 다시 MS SQL 데이터베이스로 돌아와서 셀렉트 쿼리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읽어서 엑셀 파일에서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각각의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값이 입력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단순한 select, insert, update, delete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stored procedure를 콜해서 그 프로시저 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 로직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마찬가지로 SQL 매니지먼트 서버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는 PR1이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하나 미리 생성을 해두었는데요.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단순하게 지금 해당하는 셀렉트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단순히 읽어서 결과를 내보내는 셀렉트만 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하나 생성을 해뒀고요. 물론 이게 실제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로직들이 이어 있을 거고 때로는 뭐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하는 로직들이 로직에 따라서 생성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콜하는 거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셀렉트만 생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run stored procedure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세션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프로시저의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의 stored procedure의 네임은 PR1
이라는 값을 다른 어떤 파라미터나 이런 정보 없이 단순하게 셀렉트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시저 이름만 지정을 해주시고, 만약 여기에서 특정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넘겨서 프로시저를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 경우에는 add 파라미터를 눌러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각각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시저는 별도의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add 파라미터를 해제하고 저장을 할 건데, 저희가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select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export data to CSV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8일차에 output 그리고 sp result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SV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경로에 값이 저장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UTF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ppend to already existing CSV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 옵션이 더 있는데요. Timeout for the call in second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응답이 좀 늦게 오거나 또는 그런 응답들이 좀 안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응답을 계속 오토메이션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봇이 멈춰 있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정의를 하실 때 몇 분 이내, 몇 초 이내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하는 저희가 셀렉트하고자 하는 또는 프로시저에 상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종료시키고자 할 때, 타임아웃 시키고자 할 때 여기에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로컬 PC이고 바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 결과값이 일단 들어있는지, 아웃풋 폴더에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제가 저장으로 지정을 했던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웃풋 파일, 아웃풋 폴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아니라 여기겠네요. 여기에 들어있는 폴더에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태스크를 세이브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호출되는 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DH부터 7번까지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고, 그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p result csv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H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값들이 정상적으로 프로시저가 수행이 돼서 결과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샘플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이거나 또는 저희가 어떤 이미 생성되어 있는 프로시저를 콜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시저를 호출하실 때 파라미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주셔서 해당하는 프로시저를 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